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레퀴로나가 호주 TGA에서 잠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 뭐 특별한 뭐 기사가 없었는데요. 자, 오늘도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그 금융위원회의 분식회계에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이제 주말에 좀 여러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 사실 뭐 그 부분이 나오기도 전에 이제 언론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수급상에 또 악영향이 좀 있는 상태이고, 유럽에서의 어떤 정식 승인과 그 다음에 계약 이후에도 주가가 다시 원 상태로 와서 오늘도 지금 이제 약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20만 원대 초반대의 흐름들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기사를 살펴보면요, 이 본업 성장 부진, 결국 이제 레키로나로 작년에 올라갔던 주가가 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이제 기존의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이 프로덕트 믹스에 대해 영향을 미치면서 3분기 실적 어떤 이 부진이 영향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뭐 실적이 어떻게 좀 턴어라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신제품 형태인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라든지 내년도에 나오는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직판의 어떤 능력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경쟁력 여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약세 흐름들이 계속 이제 되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좀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요, 오후에 이제 그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신근증 개량 신약 관련되는 뭐 소식이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희귀 시장이죠. 그래서 큰 시장은 아닙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한 3조 정도. 그래서 미국 내 이제 비우성 신근증 환자가 한 65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여기 연간 약재비 한 2,500만 원 정도 해보면요, 시장 규모가 한 3조.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식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희귀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뭐 베타 차단제 뭐 이런 걸로 지금 대체 처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CTG20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난해 이제 10월 23일부터 진행이 되어서 내년도 이제 한 1월 정도에 임상 일상이 종료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양력학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개발력 하면 뭐 셀트리온은 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CTG22 이미 2019년도에 셀트리온 최초로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거죠. 기술 수출을 또 전체 규모가 한 300억 정도 안 되는 정도 규모로 지금 기술 수출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또 뭐 희귀 시장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 FDA 허가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의 다양화는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그 한국 그 대한민국 이제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2021년 요거에 이제 있었는데요. 오후에 이제 셀트리온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영제 전무가 발표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레키로나 뭐 개발 과정이라든지 글로벌 3상 허가, 뭐 처방 현황, 레키로나 전망, 뭐 흡입형 최근에 이제 이 경구형 형태로 진행되는 흡입형 칵테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CTP63 관련되는 부분하고 CTP 이제 59를 연결해서 칵테일 흡입형 관련해서 이상을 이제 향후에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CTP63하고 이제 CTP 59 관련되는 일상은 올해 이제 뭐 연내 완료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제 뭐 칵테일 형태로 이상을 뭐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이죠. 자, 흡입형이 이제 정맥 주사보다는 이제 작은 용량을 하니까 가격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용의 어떤
편의 정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변이 관련되는 부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 각국의 어떤 규제 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EMA에서 이제 레케로나 허가를 할 때 델타 변이 관련해서 효능이 유지되는 것이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변이 대응력이 여전히 레케로나가 다 이제 뭐 항체 치료제에 비해서 위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언급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A의 어떤 이제 긴급 사용 신청이 유독 이제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이 감염병이라든지 이 치료 절차는 경쟁력이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이제 경쟁 약물들이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비교 대상 자체가 허가받은 어떤 부분들하고 준하는 어떤 약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어떤 이제 조치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길어져 버리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죠. 그래서 조기에 빠르게 EMA하고 FDA하고 같이 했으면 좀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레키노나 관련되는 부분이 볼 수 있을 건데 아무튼 이제 셀트리온의 올해 그 회사의 어떤 경영의 어떤 대응 능력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스트 서정진 이후에 지금 경영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기사도 좀 나왔더라고요. CNBC에서 서정진 다큐 방영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참 요즘 시점을 보면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분위기 같은데요. 더 뭐 언스토퍼블 두 번째 시리즈로 이제 서정희 회장을 뭐 다루었다는데 이야기한 바대로 뭐 헬스케어 쪽에 이제 4차 산업을 준비한다 이런 부분들은 맞는데요. 올 연말부터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동지를 모으겠다. 지금은 뭐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기존 지금 셀트리온의 어떤 그룹에 좀 위기적인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좀 더 힘을 좀 보태주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셀트리온이 지금 위기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뭔가 지금 경영진의 위기들을 좀 같이 좀 보듬으면서 효과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친화적인 모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이 있었죠. 그 지난주에 이제 합병 기일이 있고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시가 헬스케어의 세대 주주 변경 관련되는 공시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셀트리온 홀딩스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율이 23.29가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헬스케어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이제 소멸하고 셀트리온 이 홀딩스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배 구조 제일 위에 있는 서정진 명예회장의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의 어떤 지분율이 기존의 95.51에서 97.19로 더 늘어나서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외 33회에서 셀트리온 홀딩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3, 4병이 언제 이제 공시가 나와서 사업자 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관련되는 부분의 합병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하겠죠. 공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의 그 최대 주주 변경.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외 33명에서 셀트리온 홀딩스 외 33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이제 5회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 보시게 되면 그 주식 수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이제 소멸되고 홀딩스로 가기 때문에 주식 수는 여전히 24.29 똑같고요. 나머지 이제 서정진, 김영기, 뭐 기우성 이렇게 쭉 이제 기존의 주주들이 있고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을 보게 되면 기존에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제약이나 이런 데서 회장에서 직위가 명예회장으로 올해 3월 달에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이런 기사도 이제 4시에 떴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호주 쪽이죠. 예, 호주의 TGA, 우리로 보면 이제 뭐 식약처라 보시면 될 건데, 여기에서 12월 6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잠정 승인을 부여했다. 자, 호주에서 이제 이 승인을 받은 다섯 번째 이제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단기 유해성 및 안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이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EMA 승인받고 한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호주의 TGA가 이제 프로세스가 엄격했다. 왜냐하면 의약품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조언도 이제 갖추면서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나름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유럽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어떤 계약이 계속 이제 12월 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 레키로나가 한 5천억 대 이상의 어떤 계약 규모가 나와져야 이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라든 실적의 어떤 턴어라운드의 어떤 확신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많은 어떤 회사의 모습들이 좀 필요해진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도 갭다운해서 이제 장중에 이제 21만 원 정도까지 나왔고, 외국인 기관들 매도를 하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금요일보다는 줄었습니다만 희망반 못 쓰면서 오늘 뭐 큰 흐름이 없었죠. 그래서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금요일에 또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 부분들은 특별한 지금 이제 어떤 유럽 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도 지금 이렇게 수급이 동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라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어떤 개인들 빼고 난 다음에 공격적으로 위로 이제 쳐주는 어떤 수급이 당분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수급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지속되면서 지리한 흐름이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려고 하면 지금 뭐겠습니까? 결국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레키로나의 어떤 대규모 공급 계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뭐 치료제 관련되는 뭐 수요가 쏟아질 거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들 50여 개국의 어떤 국가들에 빠르게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12월, 1월, 12월 달에 계약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구매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계약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넘어가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 규모로 지금 이제 한 25만 원대 흐름이 나와야지만 뭔가 이제 주가의 어떤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대규모 계약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이후의 어떤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